자, 챔스 첫 번째 경기. 이제 아인토벤 대 위니오. 자, 호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위니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긴 연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텔스타 상대로 이제 홈에서 좀 패배 한번 좀 삐끗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네이비언 상대로 원정에서 좀 난타전 끝에 좀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빠르게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전력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체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결과를 좀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만큼 확실히 현재까지는 좀 기대 이상의 좀 행보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이제 위니온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 리그 소속 팀으로 이제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긴 무패행진을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리그 이제 1위에 이제 위치했을 만큼 시즌 초반 페이스가 좋은 그 위니옹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흐름을 좀 봤을 때 뭐 초반부터 양 팀 다 주도권을 좀 사수하기 위해 이제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것으로는 보지만 그래도 이제 호벤이 이제 홈에서 중원 장악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하면은 확실히 좀 이제 위니옹 상대로는 그래도 홈에서 이제 호벤이 중원 싸움에서는 다소 좀 우위를 좀 점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런 점과 더불어 지금 뭐 위니옹과 호벤의 그런 중원 전력을 좀 비교했을 때도 호벤의 중원 전력이 더 막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점차 뭐 호벤이 좀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좀 점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뭐 호벤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한다고 하면은 그런 좀 중원 장악을 잘 활용해 이제 경기를 좀 조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텔스타전을 좀 제외하면은 매 경기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호벤의 좀 득점력이 지금 대체로 좀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호벤이 그래도 위니옹의 수비를 잘 공략하면서 공격에서도 더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위니옹이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뭐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좀 상대했던 팀들과는 달리 이제 지금 뭐 공격이 좀 매서운 그런 좀 호벤 상대로도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위니옹의 수비가 어느 정도 더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호벤이 홈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뭐 중원 싸움이 좀 치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점차 호벤이 좀 중원을 좀 장악해 나가는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득점력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히 호벤이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더 중점적으로 봐서 저는 이 경기는 호벤 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분석해 봤을 때는 이제 아인토벤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빌바오 대 아스날. 자, 우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니코 윌리엄스 그리고 이제 프라도 뚱이 좀 결장 중입니다. 확실히 좀 니코 윌리엄스의 결장은 빌바오의 그런 좀 공격에 있어서 좀 타격이 좀 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니코 윌리엄스가 지금 결장 중이다 보니까 이제 이전보다 측면파 기록도 더 좀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카, 이제 웨데고르, 이제 하베르츠, 그리고 지금 살리바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 누수가 좀 크고, 그리고 특히 이제 사카, 이제 웨데고르의 좀 결장도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뭐 거기다 뭐 추가로 뭐 살리바까지 포함을 해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 역시 확실히 좀 사카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좀 측면파 기록이 좀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은 이제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3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알라베스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A매치 휴식기 직후 경기부터 이제 패배를 하면서 이제 휴식기 이후 스타트가 좋지 못한 그걸 좀 빌바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에 반해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직후 이제 노팅엄 상대로 경기를 좀 치렀었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이며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KBI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노팅엄전에서 뭐 일단 수비밴드의 좀 멀티골과 그리고 이제 요케레스의 좀 골로 앞서갔고,
그리고 특히 이제 마도에케가 측면을 좀 휘저으면서 이제 사카의 좀 빈자리를 어느 정도 좀 잘 메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기량을 선보인 그런 좀 마도에케고, 그리고 이제 직전 뭐 노팅엄전에서의 그런 좀 퍼포먼스만 좀 잘 보인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좀 마도에케의 좀 퍼포먼스를 좀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지금 이제 사카가 빠졌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에제와 이제 마두에케가 이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좀 측면은 여전히 좀 이제 어 무서운 그렇죠 아스날의 그런 좀 측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지난 시즌 뭐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좋은 경기력이나 그리고 공수 밸런스를 좀 통해 이제 줄곧 강한 면모를 좀 보여왔지만,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경기력이나 좀 조직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며 득점기의 창출에는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알라베스 상대로는 홈에서 경기 내내 답답한 그런 공격 전개를 좀 보였었고, 그리고 이제 유효슈팅도 단 3개밖에 이제 기록을 좀 못했을 만큼 확실히 득점기에 좀 창출에도 이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빌바오가 뭐 현재 아스날의 그런 견고한 수비를 좀 공략하기는 좀 생각보다는 꽤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아스날이 지금 수비뿐만 아니라 압박도 좋기 때문에 이런 아스날의 압박에 좀 고전에 이제 빌바오가 빌드업을 좀 구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좀 빌바오가 이제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는 좀 경기가 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아스날이 뭐 주축 코어들의 결장이 많아 온전한 라인업을 좀 기용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빌바오보다는 지금 전력 면에서 더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경기력 면에서도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아스날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확실히 좀 측면에서의 지금 파기력 또한 아스날이 더 이제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이런 점들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아스날 승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스날 승에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레알 마드리드 대 이제 마르세유. 자, 일단 레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드리 그리고 리디거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 이제 벨링엄의 좀 복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벨링엄의 좀 출전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라오레, 하릿, 그리고 구이리, 그리고 이제 수비에서 아구에르드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현재 좀 마르세유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에서 4경기를 치렀는데 이제 4경기 다 승리를 좀 거두며 전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이제 이로 인해 지금 리그 1위를 이제 1위에 좀 위치하게 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뭐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선수 한 명이 좀 퇴장을 당해 이제 레알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1점 차 승리를 좀 거두며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경기에서는 음바페가 좀 뛰어난 퍼포먼스를 좀 보이면서 공격을 좀 곧잘 좀 풀어갔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레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더 이제 호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유망주 포화드인 이제 귤러가 이제 최근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좀 올리면서 계속해서 좀 스텝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길러의 그런 좀 가파른 그런 성장세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전체적으로 이제 좀 시즌 초반부터 이제 잘 풀리고 있는 그런 레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로리앙 상대로 4대0 대승을 좀 거두며 홈에서는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지만, 이런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연패 중으로 지금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2경기 연속 이제 원정에서는 무득점 중으로 이제 홈에 비해 득점력도 많이 좀 떨어집니다. 자, 물론 뭐 아직 시즌 극초반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재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편차가 큰 그런 좀 마르세유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습니다. 자,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은 원정에서 마르세유가 이제 전진성 및 이제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으면서 이제 유효슈팅도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자, 내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마르세유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 자,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레알이 이제 보다 더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좀 통해 이제 좀 경기를 좀 주도하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그 좀 마르세유의 그런 좀 공격 기대치나 뭐 득점 기대값이 많이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알이 이제 더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레알이 좀 자기 페이스대로 경기도 잘 운영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좀 더불어 이제 마르세유가 지금 수비 뒷공간 허용이 좀 많다 보니까 침투에 지금 취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침투 플레이에 능한 레알이 좀 침투 위주로 이제 마르세유의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뭐 이제 공수 방면에서 전부 다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우세할 만한 좀 매치업이지 않을까도 이제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현재 전력, 흐름, 경기력 모두 이제 레알이 더 우세하고, 그리고 마르세유의 원정 약세와 그리고 레알의 그런 좀 벨링엄의 그런 복귀 가능성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레알이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레알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네, 레알 마드리드 이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벤투스 대 도르트문트. 자,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세이사 그리고 제그로바가 이제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돌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로스 그리고 엠레잔 그리고 슈루터백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유벤투스가 일단은 현재까지 리그 전승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인터밀란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역전승을 좀 거두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뭐 세리아 이제 우승 후보 팀인 이제 인터밀란까지 좀 꺾으며 이제 계속해서 좀 상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저 유벤투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흐름이 좀 좋습니다. 아우, 자르선이 이제 2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돌문 같은 경우는 근래 이제 우니온 베를린과 하이덴하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면서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현재 좀 페이스가 좋은 그리고 좀 양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만 놓고 봤을 때 두 팀 다 대체로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그리고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좀 경기 운영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권 차지를 위한 좀 중원 싸움이 좀 초반부터 좀 치열할 수도 있다고 이제 보여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확실히 이제 좀 초반부터 좀 팽팽한 그런 이제 경기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이제 유벤투스의 뭐 최근 좀 페이스랑 뭐 경기력이 좋고, 그리고 홈 이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유벤투스 쪽에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이번 시즌 이제 아직까지 주도권 싸움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그런 좀 돌문 상대로 유벤투스가 이제 쉽게 주도권을 좀 차지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유벤투스가 뭐 곧잘 이제 이 경기를 이제 자기 페이스대로 유리하게 좀 풀어갈 거다 이렇게 좀 장담하기는 다소 어렵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물론 이제 지금 역구만 봤을 때는 유벤투스가 더 유리한 요소가 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돌문의 좀 최근 좀 기세나 좀 경기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런 돌문 상대로 이제 유벤투스가 쉽게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져요.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뭐 돌문이 지금 유벤투스 상대로 또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기는 다소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고, 그리고 만약에 뭐 유벤투스가 좀 이긴다 한들 지금 뭐 돌문 상대로 대승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좀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차라리 뭐 햄무나 무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이제 유벤투스 햄무나 무 쪽으로 도전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요거는 뭐 이제 유벤투스가 이긴다고 해도 뭐 1점 차 정도의 승,
안 그러면은 요거는 뭐 무승부로 끝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경기다 보니까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승패보다는 햄무알 무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기, 안 그럼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벤피카 대 이제 카라바흐. 일단 벤피카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포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라바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자, 우선 이제 벤피카가 이제 챔스 플레이오프에서 페네르바체를 꺾고 이제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계속해서 긴 무패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확실히 좀 최근 페이스도 이제 계속해서 좀 좋은, 그리고 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좀 벤피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카라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렌츠바로시 상대로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이제 1점 차로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미 뭐 1차전에서 2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총합 스코어에서 이제 앞설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페렌츠바로시를 좀 제치고 본선에 좀 진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내면서 본선까지 좀 진출하게 된 그좀 카라바흐가 굉장히 저력 있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카라바흐가 본선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 주로 빠른 공격 전환이나 전개를 좀 통해 이제 골을 넣어 이제 결과를 좀 내는 경우가 좀 많았지만, 이번에는 기존에 상대했던 팀들보다 수비가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좀 벤피카가 좀 상대다 보니까 카라바흐의 공격이 종종 막힐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전에 뭐 챔스 좀 경기들에 비해서는 이제 카라바흐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페네르바체 상대로도 1, 2차전 모두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정도로 현재 벤피카의 좀 수비가 견고하고, 역습 대응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뭐 벤피카가 카라바흐의 공격을 잘 제어하며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벤피카가 뭐 중원 싸움에서도 충분히 좀 우위를 점해 이제 중원을 좀 장악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벤피카가 그리고 측면 전개가 좀 대체로 좀 좋다 보니까 현재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뭐 카라바흐 상대로 이제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어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갈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자, 다만 확실히 이제 우려 사항이라고 하면은 이번 시즌 벤피카가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좀 대승을 좀 거둔 적이 이제 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뭐 리스크로 좀 다가올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도 현재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이제 많이 크고, 그리고 벤피카의 그런 홈 강세,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중원에서의 그런 좀 차이도 이제 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벤피카가 뭐 홈에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이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더 시원한 득점력도 이제 기대해 보면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는데, 네, 요 경기도 저는 승패로 본다고 하면은 벤피카 승쪽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네, 1엔드 기준 마인스까지 보는 경기. 네, 어느 건 좀 애매하다 보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트넘 대 비아레알.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쿨루스키, 그리고 메리스, 그리고 솔랑케, 그리고 이제 텔, 그리고 이제 비스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토트넘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레노가 이제 결장 중이에요. 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A매치 휴식기 직전에 본머스 상대로 이제 홈에서 저조한 경기력을 좀 보이며 패배를 했지만, 그것도 이후에 휴식기가 끝난 후 웨스트햄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는 비록 웨스트햄이 한 명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이긴 했지만, 퇴장 당하기 전에도 이제 토트넘이 리드를 좀 이어갔을 만큼 더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더 안 좋아질 뻔한 흐름을 그래도 빠르게 좀 전환시킨 거는 이제 좀 토트넘 입장에서는 좀 다행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비아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무패행진이 끊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흐름을 봤을 때 이제 토트넘과 비아레알 모두 이제 주로 좀 측면을 기반으로 공격을 좀 풀어가기 때문에 보다 더 이제 측면 싸움이 좀 치열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환 속도가 좀 빠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한 경기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뭐 비교적 이제 수비 라인 좀 컨트롤에 힘을 써 더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공격 템포를 좀 끌어올려 이제 적극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더 이제 라인을 올려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팀은 비아레알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도 한번 좀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최근 토트넘이 이제 사비 시몬스와 콜로 무아니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이 많이 좀 강해졌어요. 자, 다만 이제 시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웨스트햄전에서는 생각보다는 저조한 기량을 보이며 아직까지 폼이 이제 올라오지는 못했고, 그리고 이제 콜로 무아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트넘에서 만약 이제 이번 경기에서 출전한다고 하면은 토트넘에서 뛰는 그런 첫 경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도가 좀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온전히 이제 뭐 첫 경기부터 좀 제 기량을 좀 보일 거다 이렇게 좀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은 확실히 좀 두 선수 다 이제 그래도 기량이 좀 보장되어 있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에 그런 좀 주축을 좀 맡게 될 것으로 좀 예상되는데,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좀 기대보다는 이하의 좀 기량을 좀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더 많을 수가 있다. 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뭐 토트넘의 좀 주축 코어들의 좀 결장이 많은 점과 더불어 이제 비록 뭐 비아레알이 원정에서는 다소 경쟁력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언제든 폭발적인 득점력을 좀 보여서 경기를 좀 뒤집을 수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되려 이제 비아레알이 변수를 좀 창출해 이제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는 좀 기복도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뭐 토트넘의 그런 1.6대를 좀 가져가기는 솔직히 뭐 생각보다는 그리 좀 메리트는 없다고 봐서 저는 차라리 이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제 비아레알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비아레알 프랑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비아레알 프랑스 쪽 보는 경기, 근데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질 만한 요소가 그래도 더 많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그 중에서 이제 카라바오컵을 좀 봤을 때, 일단은 브렌트포드 대 이제 에스턴 빌라. 네, 요거는 저는, 네, 브렌트포드 프랜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뭐 빌라가 이제 시즌 시작 후, 지금 뭐 계속해서 무득점을 좀 기록할 정도로 지금 득점력이 완전히 좀 식었어요. 네. 그만큼 지금 뭐 공격 사이클이 좀 바닥을 좀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빌라의 그런 좀 득점적인 부분은 좀 기대치가 좀 낮고, 거기가 이제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도 좀 떨어진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거는 부포 프렌의 언더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팰리스 대 미럴. 자, 그래도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팰리스 쪽을 보긴 하는데 이제 직전 썬더랜드전에서는 좀 생각보다는 기대 이하의 좀 경기로 좀 보였었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컵 경기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뭐 지금 속단이 뭐 팰리스의 좀 대승을 약간 좀 보기에는 좀 리스크가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본다고 하면은 차라리 햄무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급펠승에 이제 햄무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이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침 한 경기 아릴랄 대 이제 알도 하이. 네, 이거는 저는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아릴랄 승,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알도 나름 좀 경쟁력 있는 쪽 라인업을 이제 지금 기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릴라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전력에서는 많이 좀 밀리고, 그리고 확실히 좀 홈 아릴랄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아릴랄이
그래도 좀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위주로 이제 구성된 그런 좀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